지급통지의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적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기고민 변호사 문인고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오셨다는 건 뭐 성공 사례 네. 소개시켜 주시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 내용 한번 잠깐 얘기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했었는데 소송으로 이를 다퉈서 이겼던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제가 변호사 되고 나서 제일 치열했고 제일 네. 극적인 승소 사례였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례 내용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에 본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보험회사한테 알리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하고 나서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직이 아닌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엔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명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보험자 유가족에서는 이제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 가입 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이 사건에서는 일단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이 상해라는 데에는 네. 이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봤을 때도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의도했던 사고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의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이었기 때문에 상해 요건인 급격성, 외래성, 우여성을 모두 충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상해 사망이라는 거에는 큰 다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사고했는데도 상해 사망이 아니다. 이건 좀 너무한 그렇죠. 것 같고. 다른 게 문제가 있었지. 결국은 뭐 직업통지 의무 위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알려야 되는 의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 알릴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통지 의무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고지문은 어찌되었든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안 됐을 때에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고지 의무는 다투지 못하고 통지 의무가 이제 문제가 되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무직에 비해서 건설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 의무를 두는 거가 맞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되고 알리지 아니한다면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지 아니한 사실과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어떤 거를 과연 이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느냐 이걸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적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네. 이 사건 상해 보험약관에서는 첫 번째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에 본인의 직업을 구매 및 자재 사무원이라고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고 당시에 보험 사고 당시에 죽었을 때에는 직업급수 3급에 해당하는 페인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무직보다 페인트공이 위험이 훨씬 더 높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는 너 나한테 안 알렸으니까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맞는 거 같은데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도의 사실관계만을 따졌을 때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직업급수는 1급에서 3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1급이 가장 안전한 직업, 3급이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1급 대비 3급이 위험이 높으니까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서 일부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직업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으로 좀 다퉜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보험회사가 일부의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업통지 의무 위반이 명백하니까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했는데 자꾸 소비자가 돈 달라고 하니까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퉜을까요? 네, 여러 가지 논점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우선 가입 당시 직업과 사고 당시 직업의 직업
지급 급수가 동일하다라는 주장으로 저희가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는 가입 당시에는 1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고 당시에는 뭐 상급인 펜트공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조금 이제 사안을 들여다보면 피보험자는 1급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관련 서류를 보니 실제로 이 피보험자는 서류적으로 무직이었습니다. 가입 당시에? 예, 맞습니다. 무직의 경우에는 직업급수 상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남자 직업 무직이면 상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1급으로 가입을 했으나 실제 직업은 무직인 3급에 해당했던 것이고, 따라서 저희는 위험의 변경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에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보험회사한테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급수의 변경이 없었으니까 네. 위험이 변경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주장이 맞다는 판결도 있는 반면에 또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3년이 경과했을 때는 고지의무의 책임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그쵸. 부분. 그 두 번째는 위험의 변경이 없었으니 통지의무 위반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양쪽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상법의 기준을 봤을 때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거였고 이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거는 결국에는 그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누구나 다 그렇죠. 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잘해주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경과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게 이제 2심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제 1심의 내용에서 그럼 어떻게 판단을 되는지 살펴보면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그건 하고, 볼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은 3급이었고 보험 가입 후에 사망 사고 당시에도 3급인 페인트 공이었으니 직업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보험금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통지 의무 위반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더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